안녕하세요. 특성화고 전문 올바른 입시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특성화고 전형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성화고 전형이 일단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으로 나뉘는데 오늘 볼 전형은 이제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의 특성화고를 선발하는 대학의 이제 입시 결과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은 서울에서는 이제 명지대라는 대학이 있어요. 명지대는 입시 결과가 2점대 이제 중반 정도가 나오네요. 행정학과 평균이 2.51, 경제 2.65, 디지털 미디어학과 2.39, 경영 2.4, 국제통상 2.55, 경영정보 2.51이고 최저 점수에서 가장 높은 학과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학과가 2.42, 최저 점수고 그렇고요. 경제학과가 2.73으로 가장 낮았었네요. 2022학년도에는. 그 다음에 이제 36대를 보면은 36대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고교 전형에서 이제 경영, 컴퓨터, 인공지능, 건축학과를 이제 선발하는데 일단은 36대는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다른 대학을 조금 이제 기점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서경대는 이제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이제 입시 결과를 이제 통으로 공개를 해요. 학과별로 선발하지만 인문계열의 이제 5등의 성적은 1.2고 최저 점수는 2.19였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5등의 성적이 1.57이었고 최저 점수가 2.64였다. 성공회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어 컨텐츠랑 IT 융합을 선발하는데 미디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2.57이었고 최저가 3.42였다. 그리고 이제 IT 융합 학부는 3.01에 3.97. 그러니까 3점대 초중반 정도가 나오면은 여튼간에 어렵긴 하지만 이제 최저 점수보다 내가 높은 상황이 되는 거죠.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작년에 2022학년에 높았던 게 서비스 디자인 1.12였고요. 가장 아래가 바이오 헬스 융합 학부가 2.83이었네요.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 헬스 융합 학부를 막 내가 지원해야지 하기엔 조금 그래요. 왜냐면 다른 건 다 1점대 초중반이다. 1점대 초중반이고 1점대 후반이나 2점대 뭐 중반 정도가 이제 하나가 나온다고 해서 내년에 또 그런 입시 결과가 나올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일단 대략 1점대 초중반 정도가 돼야지 성신여대를 이제 특성화고 학생부 전형으로 쓰겠구나. 최저 기준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학들이 있고 대략 입시 결과가 높은 건 1점대 초중반이었고 그리고 이제 성공회대 정도가 이제 3점대 초반 정도 그리고 이제 명지대가 2점대 중반 정도의 이제 입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지역을 보면은 일단은 이쪽에 강남대라는 대학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학생부 100에 최저가 없는데 입시 결과가 이제 1점대 후반 정도가 나와요. 그 정경학부는 2.68로 이제 조금 내려갔지만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 정도가 나온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진대 같은 경우에는 입시 결과가 평균에서 가장 높은 게 시각 디자인이랑 컴공이 2점대 중반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전자공학이랑 국제통상은 거의 그 3점대 후반 정도의 평균을 갖고 있었고요. 동양대는 이제 게임학부, 공연 영상, 그리고 시각 그러니까 디자인 학부가 있는데 평균이 뭐 천차만별이네요. 그러니까 게임학부는 4점대였고 디자인 학부는 5점대였고 일단은 그렇게 나와 있고 명지대 이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2점대 이제 중반 정도, 중후반 정도가 나오고 최저 점수를 봐도 2점대 중후반 정도로 일단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점대 한 중반 정도 나오면은 이제 명지대 특성화고 전형으로 지원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성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등의 성적을 공개하고요. 학생부 100에 최저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높았었던 쪽에가 이제 컴공이었고 가장 낮은 학과가 동아시아 물리학과가 4.6등급. 그러니까 4.6이 조금 특이하다 하면은 어째 3점대 초중반 정도의 이제 입시 결과를 갖고 있다를 보시면 되고 수원대는 특이하게 최저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학생부 100에 최저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조금 내려오죠. 그러니까 그 뭐 성결대랑 수원대 하면 여튼 수원대를 조금 더 선호할 텐데 입시 결과에서는 성결대가 이제 수원대보다 조금 더 높죠. 그 이유는 여튼간 최저 기준 하나 4등급이라는 여튼 최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원대는 대략 이 정도의 입시 결과를 갖고 있다.
여튼 간에 3점, 그러니까 여기 이 두 개, 그러니까 1.9, 2.2를 제외하고는 결국은 3점대 초반 정도의, 초중반 정도의 대학이 이제 수원대다. 신한대는 이제 면접을 보는 대학입니다. 입시 결과를 쭉 보면은 가장 위쪽에가 이제 방사선학과가 2.66이 평균이었고 최저가 3.23이었고 가장 아래쪽에서는 안경광학과가 가장 낮았었다. 안양대는 이제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는데 여기는 입시 결과를 일단 공개를 하지 않네요. 용인대는 이제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는데 여기는 이제 7등의 성적을 공개해요. 가장 위쪽에가 이제 물리치료학과 1.1등급이고요. 가장 아래쪽에가 이제 AI학부가 2.4등급. 그리고 이제 평택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한 3점대 한 중반 정도로 하면은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경대는 학생부 100에 최저가 없는데 입시 결과를 보면은 이제 가장 위에가 컴공 1.5등급이고 가장 아래가 이제 4등급이었다. 한국공학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에 최저가 없는데 가장 위가 IT 경영이 1.2등급이었고 가장 아래가 이제 3.4등급이었다. 여튼간에 2점대 초반 정도는 나와야지 이제 공학대의 특성화 고교 전형을 지원할 수가 있네요. 교통대는 이제 의왕 캠퍼스에 이 세 개가 있어요. 철도 경영, AI 데이터, 철도공학이 있는데 평균 점수는 1점대 중반 정도가 나오고 2점대 초반 나오는 게 이제 AI 데이터였고 최저 점수에서는 여튼간에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 정도가 나왔다. 한 세대는 이제 평균 점수에서 미디어 영상이 2.77이었고 국제 건강이 3.7등급이었고요. 한신대 같은 경우에는 입시 결과가 가장 높은 게 미디어 영상이 1.99였고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가 4등급으로 가장 낮았고, 근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2점대 초중반이잖아요. 이렇게 뭐 3점대 중후반, 4점대 초반 정도는 별로 없고 대략은 이제 이 정도로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협성대라는 대학은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도 1점대 후반부터 이제 5점대 이제 초반까지인데 이제 5점대가 나오는 거는 좀 특이한 거고 기본적으로 3점대 초반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성화고 전형 자체가 교과 전형이 이제 모집 인원이 기본적으로 한두 명이기 때문에 그냥 복불복의 전형이에요. 갑자기 막 이쪽에 막 소프트웨어 학과가 5.5등급이니까 이제 이거를 미친 듯이 지원을 하면은 얘가 이제 그 다음에 엄청나게 높아질 수도 있고, 그 소프트웨어랑 같이 보는 컴공은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면 좀 덜 쓸 테고, 근데 이제 한두 명 정도만 이제 선발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화고 전형의 특징은 일단 특성화고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특징과 최저 기준이 거의 없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입시 결과가 이제 좋은 대학이든 안 좋은 대 우리가 들어보고 좋은 대학은 기본적으로 1점대 중후반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경기도 소재에서도 우리가 들어본 대학은 2점대 초중반 정도까지는 나와야 된다. 근데 내가 이게 아니면은 이런 복불복으로 쓰는 거죠. 내가 뭐 4등급이라고 해서 이제 협성된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 수도권에서 뭐 4등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가 있냐? 그럼 난 뭐 성결대 동아시아를 쓰고 뭐 수원대를 쓰고 신한대를 쓰고 한경대를 쓰고 협성대를 쓰면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겠죠. 한두 명을 선발하는데 그 입시 결과를 보고 지원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특성화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소신 상향을 쓸 때, 그러니까 학생부 100 전형으로 이제 특성화고를 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종합 전형으로 특성화고를 쓰는 방법과 아니면 일반 전형으로 특성화고 전형 학생을 받아주는 일반고 전형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교과 전형을 쓸 때는. 근데 교과 전형은 뭐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최저 기준을 공부해가지고 대학의 폭을 조금 더 넓히는 방법도 있고, 최저가 없는 대학도 있으니까 내가 굳이 이제 인원 소수로 선발하는 특성화고 전형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면접 전형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경기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지원이 가능하고, 뭐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100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고, 여튼간에 지원 가능한 이제 전형들이 있어요. 뭐 서경대도 학생부 100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교과 우수자 전형에. 그러니까 꼭 특성화고 전형만 지원을 하면은 되게
폭이 좁고 입시 결과가 되게 높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내가 이겼다고 한들 올해 이제 거기에서 나보다 잘하는 학생이 한 뭐 4~5명이 지원하면은 특성화고 전형 자체가 이제 충원 인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특성화고 전형도 지원을 해야겠지만 조금 더 이제 폭을 좀 넓혀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이나 특성화고 종합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넓히면서 지원하는 전략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특성화고 이제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